자, 주말 잘들 보냈나요? 저번 시간에 챕터 6까지 끝내면서 원래 계획했었던 중간고사 이전에 진도는 다 나갔어요. 사실 그 전 선배들 수업할 때는 7장까지가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 피직스인가 7장 이름이 다음 장 이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다음 장까지 중간고사까지 범위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도가 좀 빡빡한 것 같아서 대신에 그래비테이션은 나중에 배웠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비테이션을 먼저 배우고 대신에 7장은 후반기로 넘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 수업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 정도 분량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비대면 수업은 처음이라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 공지 받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을 학기 내내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또 그러면서 중간고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봐야 된다. 2학년부터는. 1학년은 기말고사는 와서 대면으로 보게 하는데 2학년 이상은 비대면으로 보라고 하네요. 그 애매한 그런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라고 하니까. 근데 또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원래 계획했었던 그런 속도대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획대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가장 흥미로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Calculus of Vari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학을 배우면서 처음 배웠었고요. 가장 신선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테크닉을 물리 문제를 푸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수학적인 문제들을 좀 풀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그림이 떠 있었을 텐데 이 통발이죠. 여기에 금속 윙이 있고 여기도 윙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이를 천으로 그물로 씌운 거예요. 이 통발이 잘 보면은 그림을 잘 보면 여기 링이 있고 링이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물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좀 잘록하잖아요. 마치 장구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물은 뭐예요? 엘라스틱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이 1D 상황에서의 엘라스틱 머티리얼이라면 엘라스틱이라는 건 탄성이 있는 그러니까 고무줄이 늘어나면은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게 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도 이쪽으로 늘리면 줄어들려고 하고 이쪽으로 늘리면 줄어들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물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물의 모양이 어떨까? 이것도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예요. 여기서 최적화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엘라스틱 에너지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커브를 따라가겠죠. 간단히 얘기해서 고무줄이 있는데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어떤 형태를 가질 거잖아요. 그게 고무줄이 하는 일이고 그것처럼 길이를 최소로 하는 경향이 있는 고무줄처럼 여기서는 면적을 최소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늘어난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겠죠. 그죠?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면 2분의 1 kx제곱의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듯이 면적도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냐면 면적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면적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자,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문제는 간단해져요. 이 끝 양단에서의 이 반지름과 끝단에서의 반지름이 있는 이런 원통이 아니지. 두 개의 원을 잇는 어떤 커브를 찾아라. 그때 이 커브가 둘러서 만들어지는 면적의 넓이가 최소인 경우. 자, 이게 사실 example 6.3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example 6.3을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좌표계를 잡았어요.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x1, y1에서 x2, y2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x1, y1, x2, y2로 가는 어떤 커브가 있다. 어떤 커브가 있다. 이 커브가 y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럼 이 커브가 어떤 면을 이루겠죠. 이상한 커브를 이루겠죠. 자, 이 점도 이렇게 돌고, 좀 잘 그려볼까? 이 점도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 점도 이렇게 돌고, 이 점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겠죠.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x1, x2와 y1, y2는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그 둘을 잇는 어떤 선의 함수를 구하는데 일종의 어떤 x에 대한 y의 함수를 구해야 되죠. 이 커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y에 대한 x를 구한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자, 어쨌든 그러면 이때 이 면적을 최소로 하는 커브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면적을 일단 함수로 써봅시다. 자, 이 면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얘들을 살펴보면 이 면과 이 면, 이 이루는 요 띠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요 띠의 면적은 일단 반지름이 x겠죠. 그리고 살짝 커브라고 했을 때 이 선의 길이 ds라고 하면 이 ds는 이거죠. 더 확대를 해서 자, 이게 dx가 되는 거고 이게 dy가 되는 거죠. 그죠? x가 dx만큼 바뀌었을 때 y가 dy만큼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랬을 때 이 띠를 이루는 그 띠의 두께는 ds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 띠의 면적은 일단 원주가 2파이 x가 되겠죠. 요 둘레의 길이 거기에 ds가 곱해지겠죠.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그죠? 이런 꼴은 우리 앞에서 그 한 어떤 펑션의 총 길이를 계산할 때 저런 미분식을 많이 썼죠. 자, 그래서 면적은 2파이 x1에서 x2까지 x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에 2 dx.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1 플러스 dx분의 dy 제곱에 dx 이렇게 나타난 게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f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2파이는 상수니까. 그래서 오일러 이퀘션을 써봅시다. dt가 아니지.
여기서의 independent variable은 x예요. 자,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위해서 우리 문제 정의는 x2까지 어떤 펑셔널인데 이게 y랑 y 프라임에 디펜드를 하고 independent variable은 x예요. 그래서 x에 대한 적분이 미니마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자 얘를 찾는 게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independent variable은 x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y에 대한 임페던스는 없으니까 이건 0이고 이게 그냥 컨스탄트라는 얘기예요. 그죠?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면은 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앞 x가 나오고 다음에 2분의 1에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이거고 다음에 얘를 y 프라임으로 미분해야겠죠? 프라임.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에 플러스 y 프라임은 컨스탄트 어떤 컨스탄트인데 이걸 a라고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뭐 이건 그냥 수학이니까 식을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example pre를 참고로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양쪽을 제곱을 한 다음에 y제곱이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a제곱이랑 x제곱이랑 빼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y를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을 이제 하면 되는데 이 적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a 코사인 하이퍼의 인버스 펑션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꼴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x는 a 코사인 h의 y-b.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구했어요. x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펑션이라는 거예요. x가 y를 바꿨을 때 하이퍼볼릭 코사인 펑션이다. 이렇게 되나? 네, 어떤 그 커브를 따라서 그물망이 형성이 될 거다. 웃기죠? 여기 그물망에 있는 펑션이 바로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이에요. 요 커브가. 자연이 이런 커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펑션이 여러분들 그 전신주의 전선이 늘어뜨려진 이 모양도 바로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펑션입니다. 이 전신주에서는 뭘 미니마이즈를 하겠어요? 위치 에너지죠. 이 전신주도 한번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커브가 뭐 일단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요 세그먼트 이게 ds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dx고 이게 dy면 세그먼트 ds가 있는데 이 ds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예요? 자 일단 좌표계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지 뭐 이렇게 쓰죠. x, y 오케이. ds의 질량은 dm은 이 줄의 길이 mass density 단위 길이당 질량을 말하는 로 곱하기 ds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는 이 ds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mgh겠죠. m이 뭐예요? 로 ds g h가 y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아래 있는 세그먼트는 이 세그먼트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갖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상수 같은 거 다 빼고 결국은 yds가 나왔고요. 그게 뭐예요? y 1 플러스 네 이렇게 되죠. 이게 dx.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풀면 이런 calculus variation을 풀면 똑같은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현수선을 구할 때 미니마이즈를 해야 하는 값이 이거였어요. y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루트. 근데 앞에서 했던 거는 x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루트였잖아요. 다른데 왜 값이 같으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번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 문제에서 보면 da를 이렇게 놨죠. 2파이 x dx제곱 플러스 dy제곱.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자연스럽게 1 플러스 dx분의 dy제곱의 dx 해서 2파이 x의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dx.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y를 x에 대한 디펜던스를 갖는 베리어블로 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x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y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본 경우에 식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한 적분꼴로 나타내지잖아요. 자,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실 x가 y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관점의 차이죠. y를 바꿨더니 x가 바뀌는 거나 x를 바꿨더니 y가 바뀌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y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할 거고 x를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든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됩니다. 같은 문제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식을 다시 쓰면 사실 저 식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dy가 밖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적분이 y1에서 y2까지 x 루트 1 플러스 x 프라임 제곱의 dy.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식이나 똑같죠. 뭐 다른데 왜 똑같다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 학생은 생각해 보면 그냥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도 되잖아요. x랑 y 누가 가로축을 항상 x로 쓰라고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x축을 그러니까 가로축을 y라고 쓸 거고 이제 세로축을 나는 x라고 쓸 거야. 그리고 문제를 똑같이 진행을 하면 이 식에서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이 식과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식이에요. 풀면 똑같은 결론이 도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랑 같다는 얘기고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결론이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좀 돌아 말을 했지만 이상하죠? 자,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x로 취할 거냐 y로 취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요.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식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풀면 답은 똑같아야 돼요. 자, 그 얘기고 그럼 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취할 거냐? 그건 그냥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Unfortunately, it is not always easy to look ahead to make the best choi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문제를 풀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잡는 걸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trial and error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잡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고 그냥 식이 어려워지냐 쉬워지냐 이런 거죠. 오케이. 우리 calculus variation에 관련된 문제들이 재밌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했던 게 slope surface 관련 problem이고요.
그다음에 suspended cable, 현수선 마찬가지 문제였죠. 왜냐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계산할 때 앞에 y가 나오는 게 마치 2파이 r, 2파이 y만큼의 원주가 곱해져서 면적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 보이는, 결국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되는 그런 신기한 연결선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처마 밑에 물이 맺혔을 때 어떤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그 끝에 비가 왔는데 물이 이렇게 맺혀요. 이 물방울의 모양은 어떨까?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두 가지가 적용이 되겠죠. surface tension은 표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해요. 하지만 이 물방울의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방울의 많은 포션이 아래쪽에 포진돼야 에너지적으로 또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 surface tension과 surface tension에 의한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미니멈이 되는 커브를 따릅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calculus of variation 문제예요. 물론 이 식을 아날리틱한 폼으로 풀 수는 없는데 뉴메리컬하게 풀 수는 있어요. 네. 이 관련된 문제를 푸는 자료를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른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그 와인 배럴, 와인통 문제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정된 자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와인을 담는 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은 미니마이즈를 하면서 볼륨은 맥시마이즈를 하는 그런 문제죠. 전형적인 calculus of variation 문제처럼 보이죠.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식을 써보죠. 자, largest volume for a given surface. surface가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모양을 가져야 가장 볼륨이 클까? 봅시다. 어떤 모양이 있다고 보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x축을 잡고 y축을 잡고 어떤 모양이 있다고 봅시다. 뭐 이런 모양.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spherical symmetry가 있는 모양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게요. 무슨 말인가 하니 x축 방향으로 이 커브를 돌려서 뭐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면적과 볼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볼륨은 파이 y 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의 곱하기 요 dx 그쵸? area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a까지 한다 그러면 2파이 y의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dx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상수 k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됐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그냥 v 플러스 람다 5라는 펑션을 적분한 것을 의 익스트리멈을 찾는 문제로 보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이는 뭐 같은 컨스탄트니까 생략해 주고요. 어떤 함수 f를 적분한 값을 익스트리멈 값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 f가 이런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러 이퀘이션을 넣어서 풀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얼러 이퀘이션과 다음에 컨스트레인트에서 나오는 이퀘이션 두 개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와 람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두 개의 언노운과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시리가 작동을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쓴 거에 대해서 x에 대한 explicit한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오일러의 두 번째 폼을 쓸 수가 있어요. f-y' dy' f가 컨스턴트다. 자,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y' 그리고 y'으로 미분한 값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컨스탄트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쉽게 풀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곱해줘 보면, 그거를 곱해줘 보면 2 람다 y 프라임의 y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에 2l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 람다 y.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 C가 어디 갔지? 자, 이게 C였고, Z 플러스 Y 프라임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제곱 플러스 C의 루트 L 플러스 Y 프라임. 자, 요게 지워지죠? 요렇게 지워지죠? 네. 플러스 2 람다 Y는 0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제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죠? 물론 풀기는 꽤 어려워 보이죠? 막 y의 미분이 뭐 제곱에 루트 들어갔는데 그 앞에 y 제곱이 또 붙어 있고 그게 y와 어떤 건. 자, 이거를 이제 뭐 뉴메리컬하게 풀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걸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서피스를 가지고 가장 넓은 볼륨, 가장 큰 볼륨을 가질 만한 구조가 뭐예요? 9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9가 물론 여기서 우리는 자유도가 있어요. C를 어떻게 잡냐, 람다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몰라요. 다양한 모양이 가능해요. C와 람다의 값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혹시 이걸 뭐 푸는 거는 뭐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그거는 뭐 다 됐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9가 정말 이 솔루션에 속하는 솔루션인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 구조가
9라면은 이런 이퀘이션, 이런 x와 y의 관계식을 따르겠죠. 그래서 y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y를 여기다가 두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제곱 c에 플러스 제곱에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좀 생략했는데, 맞나? y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2분의 1이 나오고 2x인데 앞에 이게 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분의 x니까 이걸 제곱하면 이게 되네.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양변에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각각 곱해주면 식이 조금 더 정리가 돼요. 됐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게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걸 따라야 돼요. 이 식이 이걸 따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 c에다가 0을 주고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잠깐 맞나? 이게 내가 풀어보질 않아서 c를 0을 주면 이게 없어지죠. c를 0을 주고 그러면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r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c가 0이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면 어떻게 되죠? c가 0이면 네 r이고 오른쪽 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인데 그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 r 0이면 이게 참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c가 0이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 아니지 지금 람다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r로 잡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짧게 얘기하면 원의 방정식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가 될 수 있다. 언제? c가 0이고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일 때.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 이 솔루션이다. 솔루션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원이 만들어내는 구가 서피스가 일정할 때 볼륨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모양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물론 이 c와 람다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양이 9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9라는 얘기는
요 끝점이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a에서나 0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여러분들 와인 배럴을 구 모양으로 만들면 뭐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재료 가지고 가장 큰 볼륨을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이걸 적재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타협을 해서 자, 위아래는 평평하게 하자. 이렇게 위아래는 평평하게 하고 그 중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넓은 볼륨을 큰 볼륨을 갖자. 그래서 위아래는 뭐 이런 반지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커브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될지 이런 모양이 뭐 이런 모양이 돼야 될지 뭐 이런 모양이 돼야 될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는 문제라고 하면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만 주고 이게 이제 0이 아니고 어떤 반지름 R이라고 둡시다. R이라고 두면 그리고 그 바운더리 컨디션 가지고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뉴메리컬하게 풀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와인통의 모양이 물론 이 와인통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calculus of variation 문제를 풀어가지고 디자인해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경험적으로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참 무서워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아, 이게 더 좋구나.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죠. 처음에는 아마 실린더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와인배럴을 뭐 사각형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뭐 실린더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었을 사람 없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해보니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통 만드는데 재료는 많이 썼는데 별로 안 차네. 그래도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조금 꾀를 내가지고 이거를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내려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하면 재료는 조금 더 들더라도 이 부피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해봤더니 괜찮아.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에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모양을 찾아 가서 갖춘 이 모양일 텐데 그게 정말로 가장 최적의 모양이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뭐 calculus variation 가지고 풀 수 있는 재밌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가 물리라고 하면 물리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이런저런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서 어떤 한 포인트로 갈 때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최적의 경로일까?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학은 이 초기 상태에서 초기 가속도와 초기 속도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속도와 가속도가 바뀌어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있고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시안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의 경로를 계산하는 문제풀이였다고 한다면 애플은 MA라는 식을 써서 근데 이걸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결국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갈 텐데 이렇게 이런 패스를 통해서 갈 거냐 이런 패스를 통해서 갈 거냐 저런 패스를 통해서 갈 거냐 하는
최적화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역학 문제를 이런 최적화 문제로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밀턴 프린시플이에요. 지금 어물쩍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7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7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테지만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뭔가 최적화된 경로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갈 때 7, 8계단을 통해서 올라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까? 아니면은 도서관 쪽으로 길을 세다가 동편 주차장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삥 둘러갈까? 뭐가 최적의 경로일까? 여기서 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최단 시간 만에 간다는 게 최적일까? 그죠? 최단 시간 만에 가는 게 최적의 경로라고 문제가 정의가 되면 최단 시간 안에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사이클로이드 커브를 얻게 된 그 문제죠. x1, x2, y1, y2 중력이 적용하는 상황에서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 빗면을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초기에는 수직 하강 하듯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속도를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지나가자. 그래야 최단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을 최소로 하는 솔루션은 그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야, 시간이 아무리 금이라고 하지만 건강이 최고지. 건강을 위해서 나는 최장거리로 가고 싶은데 그럼 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게 옵티멈이겠죠. 근데 내가 가진 에너지는 이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내 주어진 뭔가 컨스트레인트가 있겠죠. 그래도 어느 시간 안에는 도착해야 된다라든지 내가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경사가 급하고 심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팩터들이 고려된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함수는 뭐예요? path에 따라서 바뀌는 functional이라는 거죠. 그 함수가 functional의 적분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가 extremum 값을 갖는 path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정확히 calculus of variation이죠. 그러니까 이 calculus of variation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